네, 안녕하세요. 지수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8월 마지막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정도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추가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도 75포인트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을 보일 줄 알았는데, 약간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계속 빠지면서 1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다 결국에는 막판에 들어주면서 4.95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근데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은 4일 연속 올라갔고, 어제는 급등 출발로 음봉을 보였고, 오늘은 22평선을 이탈했다 결국에는 들어주면서 막판에 22평선을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네, 추세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크게 안 무너진다면 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어제 좀 그래도 크게 올라주다가 상승폭을 줄여주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최고점까지 가는지 지켜보면 되고, 뭐 고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고 막 가기보다는 한동안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 34,000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35,5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또 돌파하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더라도 다시 빠진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다 보면 코스피 지수도 고점 돌파하고 가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6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콜도 조심해야 되고, 조금 쉬면서 좀 더 간다면 네, 풋으로 대응하면 되고, 이 정도 가면 이제 또 콜도 위험하고 풋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초점은 잘 잡긴 했죠. 여기부터는 콜로 제대로 했고, 그리고 올라간다면은 2,600포인트 정도 간다면 이제 전부 조심을 해야 돼요. 풋도 위험하고 콜도 위험하고, 조금 더 간다면 이제 풋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생은 최저점에서는 시나리오가 먹히고 최고점에서도 시나리오가 먹히는데, 어정쩡할 때는 시나리오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을 좀 보면은 소포트센 오늘 호재가 뜨면서 급등을 보였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4% 상승한 789원에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대량 거래량이 6,600만이나 터졌습니다. 네, 앞전에도 2차전지 호재가 뜨면서 거의 한 1,100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보였었는데, 그 뒤로 호재가 거의 실종이 되면서 계속 빠졌죠. 660원까지 네, 빠졌네요. 빠졌다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약간 올라갔죠. 76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2차전지 검사장비 공급 소식으로 테슬라 관련 회사에 검사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 선적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이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네요. 네, 900원 아래에서 앞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1,000원 넘어갈 때 단타로 여러 번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했었죠. 네, 9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 또 만약에 700원이나 600원대 추가 매수를 했다면 오늘 수익이 많이 난 거죠. 추가 매수 안 했어도 900원 넘어갔을 때 매도를 했으면은 본전이나 약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식은 좀 충분히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죠. 이 종목은 제가 고점에서는 안심 종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 호재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빠졌으면 안심 종목이 된 거죠. 600원대에는. 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네요. 보통 호재가 한번 뜨면은 뭐 한번 급등 나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한번 또 내일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대량 매집을 해가지고 내일도 한번 또 급등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 호재면은 상한가도 칠만 했는데 상한가는 못 쳤네요. 워낙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수도 엄청나게 나왔지만은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상한가를 못 치고 밀려버렸어요. 네, 그 정도 호재면은 상한가를 충분히 칠 수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전에서도 호재가 이렇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는 못 쳤어요. 상한가는 이때도 600원대에 있었죠. 600원대에서 거의 1100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보였지만은 상한가는 한 번도 안 쳤어요. 상한가는 다시 또 여기 600원 주봉으로 오면은 투바닥을 찍은 거죠. 정확하게 투바닥을.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좋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했었죠. 네, 주식은 차트를 보고 그 종목을 좀 분석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호재가 뜨야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호재가 안 뜨면 잘 급등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은 주식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긋하게 해야 돼요. 느긋하게. 충분히 빠지면 추가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손절할 종목은 아예 안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ELW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지고 눌러주고 끝나가지고 오늘은 양봉으로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도 뭐 생각외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한국을 110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매수는 최저가의 매수가 됐죠. 찍기는 105원 찍었으니까 매수는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는데 120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여기서 그냥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장타 끝나가기 직전에 네 다시 한번 눌러주는 바람에 115원에 저 같은 경우 그냥 매도를 5원 먹고 매도를 해봤는데 막판에 원래는 팔으려고 했거든요. 종가에 팔았으면 135원에 끝나가지고 2만주 잡았으니까 50만원에도 먹었는데 115원에 매도해가지고 10만원 밖에 못 먹었네요. 네, 결국에는 끝판에 지수가 선물 지수를 보면은 끝판에 들어졌어요. 끝판에 확 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누르는 바람에 심리에서 매도를 한 거죠. 또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 끝나가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죠. 근데 오늘은 매수는 기가 막혔는데 매도가 시간도 없고 막판에 눌러주는 거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못 봤네요. 원래는 45원에 매도를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45원까지는 오지 않았고 135원에 그래도 마감을 했네요. 네, 주식도 그렇고 ELW도 그렇고 거의 심리에서 지는 수가 많아요. 심리에서. 그래도 심리에서 이기려면 좀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고 분석을 믿으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오늘 뭐 버티기는 엄청나게 오래 버텼는데 몇 시간을 버텼는데 막판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매도를 했는데 안 했으면 그래도 수익을 좀 봤네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아주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졌어요. 오늘은 좀 약간 예외적인데 현물은 외국인이 팔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거래소만 팔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수가 약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MFM 코리아는 많이 올라가지고 1,500원까지는 못 가고 1,430원까지 갔었네요. 1,500원까지 가면 더블인데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실현 매도세가 막 나오고 또 매수세도 나오고 매수세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심했고 오늘은 네, 거의 거래량도 좀 줄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1,300원을 유지하고 마감을 했네요. 오일선은 약간은 이탈을 했는데 저가에 잡으신 분은 750원에 잡으신 분은 이 정도면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해 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만약에 처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네요. 이 정도 많이 올라가면은 또 몇 달 동안 또 횡보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격 조정까지 해가면서 서서히 빠지면서 이렇게 또 한동안 그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뭐 공부 차원에서 보는 게 좋고 저가에 750원 1,000원 아래에서 잡으신 분은
절반은 매도 치고 나머지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주식은 대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려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태만하게 지켜봐도 안 됩니다. 네, 팔 때 되면 팔아야 되고, 이익이 오면은 또 챙길 때는 챙기고 해야 됩니다. 네, 시티렉스 같은 경우는 5,400원에서 5,100원, 200원에서 5,500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전 같으면 벌써 이렇게 상한가 쳤거든요. 예, 벌써 상한가 쳤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쉽게 상한가를 쳐주질 않네요. 네, 지금은 심리가 좀 많이 죽은 것도 있고, 그리고 테마주가 좀 급등락을 보이면서 그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근데 안심용 픽셀 플러스는 오늘 음봉 마감했는데, 이런 거는 좀 기다렸다가 6,000원 초반 오면 매수해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그 하락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방법이 없어요. 최저가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호재 떠가지고 급등 나올 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급등 나와서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날 팔면 50%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상한가를 못 치면 뭐 수익 나는 대로 매도를 해야죠. 주식만 빠져가지고 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느냐가 문제죠. 바로바로 올라가주면 좋지만 운이 딸면 뭐 바로바로 올라가 주는 거고, 웅진 같은 경우도 사자마자 올라갔죠. 바로바로 앞전에서는 바로바로 올라가 줬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자마자 바로 일주일 안에 대박이 나갔는데, 지금은 좀 시간을 끄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전에 만약 이렇게 양바닥 찍었을 때, 이런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잡으면 딱 좋거든요. 저기는 완바닥 좀 올라가다가 투바닥 찍어서 시간이 좀 걸리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걸 잡으면 좀 시간이 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상한가 나올 만한 종목도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상한가 친다고 강조하는 종목을 쳤는데, 지금은 상한가 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심리가 죽어가지고 좋은 종목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뭐 호재가 떠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이프릴 HC도 2,500원까지 거의 2,500원까지 대박을 주고 또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 2,500원 찍었는데 또 2,300원, 200원 오면은 또 매수하면은 되죠. 이런 거는. 해놓고 기다리면 또 수익을 주는 거죠. 두 번 줬잖아요. 100% 수익을. 앞전에는 한번 크게 먹었고, 여기서는 못 먹었죠. 네. 자잘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앞전에서는 이 정도 한 종목에서만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단타로 네, 급등 나온 매도하고 100만 원씩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못 먹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1,200원까지 많이 빠진다면은 또 한번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호재가 좀 뜨더라고요. 네, 에이프릴 HC는 삼형제가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가 호재가 안 뜨면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호재 뜰 확률이 높죠. 이거는. 내일 8월달은 다 갔고, 내일부터는 9월 거래가 시작되네요. 내일 금요일, 장 마감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